네, 고웨스트 조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원래 허정민 앵커가 진행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기업은 쿠팡입니다. 이 뉴욕 증시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장 첫날 시초가가 63달러 50센트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공모가에 비해서도 한 절반 수준이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이커머스가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쿠팡의 주가는 바닥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월가에서 쿠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료 멤버십 요금을 올렸잖아요. 4,990원인가요? 네. 보통 가격으로 올리면 주가가 개선이 되던데 쿠팡은 그 반대인가 봅니다. 그 이유가요. 요즘 월가가 가장 폐하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인데요. 쿠팡이 한 이야기에 주장하는 게 있죠. 계획된 적자.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여지없이 시장에서 박한 평가를 받고 또 주가도 흔들리는데요. 쿠팡이 이런 멤버십 요금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언급하신 이제 쿠팡의 요금 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먼저 사실 발표했는데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만 올렸었는데 이제는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990원까지 올리는데 뭐 경쟁사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여기에 무료 배송뿐만이 아니라 한 달 내 무료 반품 그리고 쿠팡 플레이 같은 것이 멤버십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것이 흑자 전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사용료 인상에 나선 것은 2019년 출범 이후 처음인 만큼 월가에서도 모처럼 앞으로 쿠팡의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이라면 그동안은 별로 쿠팡에 관심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무려 한 6개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이후에 반년 동안 보고서가 없었거든요. 서글픈 일이네요. 흔히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야 뭐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유통기업으로 꼽히지만 사실 한국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요. 뭐 일례로 아시아 이커머스사로 쿠팡과 JD.com을 묶어서 평가를 하는데 뭐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죠. JD.com 같은 경우 5억 7천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1,790만 명 정도입니다. JD.com도 온라인 쇼핑사죠? 그렇습니다. 알리바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켓 크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된 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달 들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이 도이치뱅크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베이차우 애널리스트는 최근 이 아시아 인터넷 업종의 공황 매도가 끔찍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일부 종목들에게 분명한 구매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차후 애널리스트는 이 멤버십 요금 인상에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쿠팡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외형 확장 그리고 적자를 감안한 마켓시어 확보보다는 수익 확대로 돌아섰다는 그 변화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만 제시한 목표가는 25달러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UBS와 잭스 인베스트먼트도 쿠팡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 이제 새롭게 낸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으로 4,3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 주가 대비 매우 높은 목표가 52달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종의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적자를 만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좀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시작했다. 본다. 그런 거네요. 네, 좀 더 능동적인 행동으로 보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쿠팡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던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제는 빌 게이츠가 주목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월가 큰 손들의 투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쿠팡이 말씀하신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는 이달 초에 쿠팡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또 팔았는데 보유 지분 한 10% 수준이고요. 반면에 퀀텀 펀드의 스타 매니저로도 유명한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무려 포트폴리오의 20%를 쿠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는 한 5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를 얘기하셨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한 1%가량을 쿠팡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 지분 평가액이 2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재단에게는 의미 있는 비중이란 분석입니다. 손정희는 지분을 축소했지만 미국의 큰 손들은 반대로 늘리고 있다. 쿠팡의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월가는 좀 어떤 부분을 과제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에릭 차 애널리스트가 쿠팡을 분석하면서 4가지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경쟁 구도와 시장 점유율,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쟁력, 규제 환경,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총 매출 성장 가능성입니다. 최근 뉴스 중에 좀 눈에 끄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쿠팡이 이사회로 영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의 브렉스 기업의 창업자인 페드로 프란체스키입니다. 20대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창업자인데요. 브렉스는 이제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신생 기업들의 재무 관리를 돕는 기업인데 쿠팡이 입점해 있는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쿠팡페이가 네이버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처럼 좀 더 다양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대만, 베트남 등 쿠팡의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유통기업들 거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국내 포션만으로는 쉽지 않은 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